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은 우울증 발생 확률이 6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과거에 이제 이런 연구도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 두 군으로 나눠서 봤더니 사회적 활동이 적은 군에서는 뇌의 크기가 실제로 더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만, 그것도 방에만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건 정신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일본이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훈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많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 물론 좋죠. 하지만 너무 오래 집에 머물다 보면 오히려 정신건강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분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데요. 원장님 스스로의 마음 건강은 어떻게 챙기시나요? 진료실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제일 많이 드린 말씀이 직장 스트레스는 직장에서만 받아라를 정말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걸 어쩌냐. 생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가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농구하는 시간 온전히 지금 여기에 머물면서 다른 걱정들을 다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장 즐기는 편이고요. 또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한강을 달리던가 지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스트레스 풀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흔히 주변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눌 때 감정을 고체화하자. 그래서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고체로 만들어서 거기 두고 집에 오자. 이런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저도 앞으로 좀 진료실에서 써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직장에서는 일에 전념할 수 있지만 집에 오면 일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내 손을 떠난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직장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힘든 시간 보내고 왔으니까 그런 나를 이제는 좀 위로해주고 수고했다 라면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보내야죠. 자기 관리의 한 방편이 책 읽기도 될 수 있겠고요. 운동도 될 수 있겠고 일종의 피부 관리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럼요. 예전에 제가 책과 삶 채널에 나와서 빈틈의 위로라는 책으로 이제 강다솜 아나운서 같이 썼었는데 강다솜 아나운서님이 자신의 이제 챙기는 최고의 시간으로 뽑은 게 이 스킨케어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나 자신을 챙기는 느낌이 정말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희 책과 삶은 늘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책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 또 특별한 제품을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원래 어릴 때 피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것만 믿고 이제 좀 방치해뒀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이제는 스킨과 로션을 매일 바르려고 노력 중인데 그거 이상은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사실 저도 제 피부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경우거든요. 10년 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스킨 로션 정도를 바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분장을 해야 해서 세안 이후에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찮거든요. 그쵸. 번거로워요. 너무 오래 걸리고 알면서도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면은 비효율적이라고 느끼잖아요. 요즘은 모든 게 다 빨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잠깐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을 잘 못 견디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좀 고치고 느긋하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요즘 남성들조차도 화장하는 시대고 남성들도 피부 관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팩인데 뭔가 뜯어가지고 축축한 거 막 펼쳐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15분에서 20분 적정 시간을 머물러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귀찮아서 붙이고 자려고 하면 또 20분 넘기면 안 된다. 수분을 다 뺏긴다 해서 그 시간 지키고 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새로운 마스크팩 제품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섭외해 왔는데요. 아니 마스크팩이라면서 이게 뭔가요? 하시겠습니다만 일종의 바르는 마스크팩입니다. 20분 시간이 길잖아요. 이 마스크팩은 10초면 끝납니다. 근데 진짜 10초요? 의아해하시고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하실 텐데요. 이 마스크팩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최대 가격 할인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에어버블 CDS 마스크팩 5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깔별로 5종류가 구비되어 있고요. 5종류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서는 회색, 탄력 리프팅을 위해서는 흰색, 얼굴에 여드름 자국을 지우는 미백 효과를 위해서는 오렌지색, 초록
초록색까지 하시면 진정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검은색은 뭐냐? 번거로운 남성들을 위해서 모든 기능을 하나에 모았습니다. 올인원 되겠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을 살린 이 5가지 제품 링크 활용하시면 최대 39%까지 철가상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10초면 하실만 하시겠죠? 저는 딱 올인원 듣는 순간 나는 이거다. 사실 바디워시나 이런 것도 항상 올인원 제품 쓰거든요. 저도 미리 제품을 받아서 집에서 써봤는데요. 마스크팩 이후에 느끼는 수분 진정 보습 효과가 얼굴에 꽤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라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 제가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성을 위한 올인원, 물론 여성들도 바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탁구공만하게 거품을 품어내셔서요. 이 거품을 그냥 두 손으로 얼굴에 촉촉히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탁구공만한 크기면 얼굴 하나에 충분히 펴바르실 수 있고 이마까지 다 가능합니다. 금세 흡수되고요. 바르시는 동안에 수분 보습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 씻고 그냥 끝인 거죠? 그럼요. 이 제품은 세안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끝입니다. 이 촉촉한 보습감 꽤 오래 유지되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른 다음에 바로 외출하셔도 되고, 여성들은 이 위에 화장을 하게 될 경우 화장이 훨씬 더 잘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방송을 위해서 분장을 하는데요. 이 제품을 활용한 후 분장을 하면 훨씬 더 화장이 잘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도전하실만 하죠. 그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피부 흡수율입니다. 이 수분 피부 흡수율이 최대 491%랍니다. 이 제품, 올인원 제품이 491%고요. 나머지 제품은 461%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마스크팩 대비 4배 이상의 흡수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팩 20분 동안 흡수시키고 떼어내고 세안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촉촉감을 단 10초 만에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써볼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날부터 8월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한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통해 이벤트 이어가는데요. 판매 기간 동안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선착순으로 가쉬 뮤신 클렌저 블리스터 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해서 50분께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4개 입, 6개 입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가쉬 실버 파우치까지 전해드립니다. 이 제품 그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사실 마스크팩 하나의 비용, 하나로 따지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시면 꽤 부담됩니다. 이 제품 하나 사용하시죠? 탁구공만한 크기로 사용하실 때 150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0장의 마스크팩이 담긴 이 제품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39% 최대 할인율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과 삶이 변질된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사실 구독자 여러분께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괜찮지요? 그럼요. 그냥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광고 제안 들어오는 거 엄청 거르고 꼭 이거는 서로 도움될 수 있겠다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 다 이해가 되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느끼는 쾌감과 설레임은 자신의 일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지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는 건 내 삶의 신선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원장님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요즘 세상을 나를 기대하기 힘들어진 세상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도전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기대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다들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무력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그래도 뭘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들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정도로 지쳐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경향성이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도 적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웹툰을 보는 걸 좋아하고 드라마 같은 것들도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드라마들은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 대중들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인기 가요, 가장 흥행한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대중들이 지금 진짜로 자신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는 흔적들이
생각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가 젊은 시절만 해도 그 친구의 열정의 정도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느냐, 따라서 그가 얼마나 집에 늦게 들어가느냐였거든요. 물론 혼자 보내는 시간 소중하고 혼자 시간을 잘 보내야 관계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만, 나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어서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어서 집에서 혹은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겠다, 약간 체념하듯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보여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능하다면 책도 읽고 이러면은 정말 쓸데없이 무리지어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도하게 자신의 이제 혼자인 시간만 너무 보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좀 반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의를 다른 사람에게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혼자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끊기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또 혼자 있을 때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어쨌든 퇴근하고 돌아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 보면 3-4시간이 훌쩍 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역시 가끔씩 그래요. 근데 이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풀 건 풀고 채울 건 채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SNS 소통이 어떻게 보면 타인과의 소통처럼 보이지만 대면 소통과는 또 다른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SNS를 이제 안 할 수 없는 시대죠. 저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보게 되고 보면은 또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보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천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는 SNS를 통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유명인들과 일종의 관계를 맺어요. 그걸 이제 준사회적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 준사회적 관계도 가능한 거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져서 진짜 관계들을 좀 밀어내게 됩니다. 후순위로.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 뜨는 사람들 대부분이, SNS에 올라오는 대부분이 사실 내가 비교하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내용들이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농구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NS에 올라오는 농구 영상 중에 저보다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이제 농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을 저절로 잃어가게 된다는 거, 뭔가 열등감과 수치심은 더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이게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좀 찾아오는 현상이죠.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원장님 책 많이 팔리고요. 농구도 꽤 잘하십니다. 실제로 청년 시절까지 아마추어 농구 대회 나가서 준우승까지 하신 경험이 있다면서요. 뭐 이제 그냥 즐기는 건데 어쨌든 저 자신의 삶에 최대한 만족하려고 저도 애쓰고 있고, 뭔가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고 평범한 거다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SNS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점점 더 힘들어져요. 실제로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 SNS 사용량이 하루 2시간 이거를 기점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된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는 괜찮지만 내가 2시간을 넘게 스마트폰을 계속 스크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고를 받아들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쨌든 내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하지만 SNS 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남과 동시에 그들은 좋은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머리론 다 알아요. 이거 내 비교의 대상 아니지. 누가 그걸 비교해라고 하지만 우리 뇌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월하고 잘난 모습, 자랑하고 싶은 모습만 계속 우리 뇌가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나운서님이나 저처럼 어른이 된 다음에 스마트폰과 SNS를 접한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더 큰 타격을 받는 걸로 나왔어요. 청소년들은 이제 자아 정체성과 자기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만난 세대예요. 그동안은 이런 세대가 없었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나를 적당히 비교하면서 세상의 기준이 이 정도구나, 나는 이 정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여 왔다면, 지금 이제 청소년들은 전 세계의 가장 잘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준점이 나도 모르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본인의 나약함과 무가치함을 느끼기가 쉽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퇴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제가 진료 보는 학생들 중에도 실제로 있고, 이게 스스로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기준점이 잘못 세팅되었기 때문에 연달아 일어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른들은 그냥 재밌는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어른들 중에도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경향성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은 아직 정체성 이런 것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이제 규제하는 법안들도 발의가 되고 뉴스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고민들에서 비롯된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냥 꼭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쨌든 SNS에 갇혀서 집에만, 그것도 방에만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건 그 친구의 정신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네, 그럼요. 일본이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해요. 은둔형 외톨이 분들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큰 연구를 했는데 이제 우울증 발생 확률이 6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 리스크가 확연히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제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 조울증 같은 이런 정신질환을 꼭 하나씩 이상은 앓는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을 갖는 원인이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기도 한가요? 정말 이제 저희가 우울의 하강나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우울의 하강나선을 타기 시작해요. 그냥 사람들에게 지쳤었는데 그냥 지금 시간이 좋다,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게 당연해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안추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요. 이런 생각들로부터 도피하려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SNS나 아니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또 남들과 더 비교되면서 초라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운동량이 점점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밖에 안 나가고 운동량이 떨어지면은 수면도 안 좋아지고 수면이 안 좋아지면은 계속 또 뇌의 건강도 지쳐가고요. 계속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식사도 보통 더 안 좋게 하게 되고 햇볕도 안 쬐게 되고 점점 하강나선을 타고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죠. 실제로 그런 물리적으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행동이 뇌를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적 메커니즘이 바뀌어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햇볕을 쬐야지 비타민 D 합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세로토닌 활성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들께 그냥 적어도 커튼 걷고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워있지 말고. 네, 보통은 커튼 닫히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게 자는 시간인가? 라고 받아들이면서 처져요. 그래서 졸았다가 깼다 하는데 그러면은 밤에 또 당연히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뇌가 쉬지 못하고요. 인간의 뇌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이 생명체들의 뇌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실제로 들어있어요. 이 생체 시계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도 정해지거든요. 낮에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새벽에 확 나와서 우리를 깨우고 밤이 되면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데 이런 시스템이 다 깨져버리면은 우리 뇌가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울증이 옵니다.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고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는 동물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원래 사람들 싫어한다. 그렇게 타고났다. 나는 원래 올빼미족이라서 밤에 깨어있는 사람이다. 근데 원래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타깝게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면서 그렇게 잘못된 상태가 굳어진 것 뿐이지 원래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사람들과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은 정신건강 악화 신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과거에 이제 이런 연구도 있어요. 치매는 걸리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 9,000명 정도를 MRI를 촬영해서 비교를 했고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 두 군으로 나눠서 봤더니 사회적 활동이 적은 군에서는 뇌의 크기가 실제로 더 많이 줄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활동할 때 우리 뇌가 계속 신호를 내뿜고 시냅스를 연결하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잘 때 자고 깰 때 깨야지 우리 뇌가 정신건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아침 6시, 7시, 8시 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며 햇빛을 받아들이며 내 생체 시계를 깨우는 작업이 하루의 시작으로 규명돼야 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수면이 부족하다. 나는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들어봅니다. 어떻게 주무시냐 그러면은 한 4시간밖에 못 잔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면 2시쯤 자는데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 더 자고 싶은데. 그러므로 나를 2시부터 9시까지 잘 수 있게, 2시부터 10시까지 잘 수 있게 약을 처방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럴 때는 약이 능사가 아니라 자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죠. 왜냐하면 대여섯 시쯤에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스파이크처럼 확 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일어나서 활동할 시간이니까 확 깨우는 겁니다. 각성시키는 거예요. 나름 자연시계와 생체시계가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해 뜰 때가 되니까 우리가 자연에서의 삶을 아마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잠들게 하고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자도록 땡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은 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극단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쉬는 청년들도 적지 않아요. 그 청년들이야말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자기 관리도 안 되잖아요.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할 것이고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심지어 제대로 씻지 않는 경우도 잦지 않고, 그것 역시 정신 건강, 정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요.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 그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종종 이런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정말 내가 좀 어떤 VIP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좀 시켜 드려야 되고, 당연히 이제 삶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태도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VIP보다 소중한 사람은 나잖아요. 그런데 물론 너무 지쳐서 나를 챙길 여력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을 내서 나 자신을 챙기는 거, 이게 실제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신건강의 뭐 핵심인 거죠. 내가 나의 수행비서가 된다라는 개념 아주 훌륭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책과 삶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자기관리에 도움받으시라고 피부관리 제품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에어버블 CDS 마스크팩 5종 세트입니다. 마스크팩 하시느라 그동안 많이 번거로우셨죠? 20분의 시간 필요 없습니다. 마스크팩 끝나고 세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에어버블 제품 하나로 무스처럼 손등에 놓으시고 가볍게 피부에 펴바르시면 되는 이 제품 사용하시면 10초 만에 마스크팩이 끝납니다. 수분감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요. 색깔에 따라 다른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회색은 수분감, 하얀색은 탄력 리프팅, 오렌지색은 여드름 자국을 없애는 미백 효과, 또 초록색은 진정 효과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은 남성을 위한 올인원 제품입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39%까지 할인해드리는 에어버블 CDS 마스크팩, 구독하시는 분들께 8월 31일까지 특별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책과 삶이 용기 낸 제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주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기대감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Love Yourself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오히려 결론적으로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나를 돕는 기대감을 느낄 수 있다. 의외였습니다. Love Yourself라는 말이 이제 미국에서는 한 90년대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2020년대 들어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이걸 한 발 앞서간 나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Love Yourself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말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너무 갈아 넣기만 하고 너무 자기 착취형으로 자신을 갈아 넣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니까 Love Yourself가 중요한 건 맞는데,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의 트렌드를 보면은 지난 30년 정도 너무 Love Yourself를 강조한 결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고 오히려 우울증과 자살률은 더 올라가고 사회적인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은 어쨌든 간에 너무 나에게만 집중하느라 타인과의 연결, 타인과 서로 나누는 봉사나 공감 같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그 원인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Love Yourself의 메시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나 좀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남을 챙겨라 라는 말은 반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기적 이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중심적이면서 또한 타인중심적인 게 가능하고, 그때 진짜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타주의, 어쨌든 간에 남을 돕는 데서 사람들이 저 진료실에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디에 기부를 했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픈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자체를 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스스로가 얻어가는 게 굉장히 큰 거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남을 챙길 때 실제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입증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진료실에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이제 혼자가 되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살지 모르겠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엄청 집중을 해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방향을 약간 돌려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타적 행동이 나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놀라울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뭐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한 2주만 트레이닝해도 좋아진다, 1주만 트레이닝해도 뇌가 변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심지어 6시간만 뭔가를 노력해도 바뀐다는 게 있는데, 그 6시간짜리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누군가 고통받는 영상을 보여주고 뇌를 찍었어요. 남들 고통받는 거 보니까 괜히 짜증나고 부정적인 정서가 뇌에서 반응이 올라오는데 신호가 켜지는데, 남에게 공감하는 수업을 6시간만 그분들이 받고 일종의 공감 훈련을 받은 뒤에 다시 뇌를 촬영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은 이제는 긍정적인 정서 신호가 켜진다. 생각이 바뀌는 거네요. 네, 그쵸. 저 사람 처음에는 그냥 보기 싫어, 짜증나, 이게 나중에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받았던 어떤 도움들도 떠오르고 나의 이웃들이 떠오르고 긍정적인 정서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모로 생각이 사실 그냥 짜증나, 나 지쳐있는데 이게 뭐야가 아니라 저기에 대입해서 내 삶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등으로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 주제에 무슨 내가 남을 도와, 이타주의는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타주의까지는 안 가도 그냥 비이기주의로만 살자, 이기주의가 아닌 협업하는 그 양태로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책 읽으면서 이기적 이타주의의 개념,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를 좀 벗어나서 남을 돕는 이타주의조차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했더라도 결국은 남을 돕다 보면 나를 돕는, 나를 세우는 결과를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준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거는 진짜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남을 챙기자라고 이기적으로, 좀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뭔가 남들 눈치 보고 남들 신경 쓰느라 자기를 못 챙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러브 유얼셀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나를 더 잘 챙기기 위해서는 남들과의 연결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이 책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사람 변한다. 사실 우리 또래 정도 되면 야, 사람 안 변해, 걔 학교 다닐 때랑 똑같잖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이 책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사람 바뀔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무조건 변합니다. 사실 저희 뇌부자들 채널에도 우울증은 낫지 않는 병이다, 뭐 성격장애를 다루는 거에도 사람 안 변한다 등등의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요. 많이 지치셨고 스스로 이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고 혹은 남에게 지쳤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는 게 어쨌든 제 직업이니까요.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이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어땠는지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은 변해가거든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동은 독서와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보기 싫은 내 내면을 보게 만들고, 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변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저는 책과 삶 구독자분들은 사실 이미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면 변화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책, 혹은 저는 요즘 너무 힘이 없을 땐 영화나 드라마도 정말 많이 추천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이 시대의 그냥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웰메이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이 책에도 소개해놨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내가 변화하게 돼요. 내 삶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삶이 반드시 이대로만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내용들, 타인들의 서사가 들어있잖아요. 그 타인들의 서사를 접하는 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시대적 문화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이 책
책 내내 케이팝 이야기가 나오고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웹툰 이야기, 만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램덩크의 주인공들 다 분석하고 있고요. 모자무사의 주인공 황동만도 분석하고 있고 미지의 서울의 주인공 유미지, 유미래의 삶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이돌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책이 바로 김지용 원장의 기대의 감각입니다. 사실 정말 무기력해서 은둔형 외톨이로 집에 박혀 있는 분들은 이 영상조차 보실 힘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점점 활동하기 싫어지지? 점점 무기력해지지? 나 이러다가 진짜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 경계에 도달해 있는 분들은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 사회는 솔직히 좀 각박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살아가기 힘든 곳에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 사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면서 너무 체념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변화는 무조건 작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정말 작은 변화, 너무 큰 변화 노리시지 말고요. 큰 운동, 뭐 헬스장 등록해서 매일 나간다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집 앞에 슈퍼마켓이나 카페에 한번 걸어갔다가 온다. 그리고 집에서 누워있지 말고 커튼 젖히고 햇볕 쬐면서 앉아있는다. 이렇게 조금만 자신을 꾸준히 챙기다 보면 무조건 조금씩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벼운 자기관리를 시작한다. 피부관리 제품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쉬 에어버블 CDS 마스크팩입니다. 20분간 필요 없습니다. 10초면 마스크팩 끝납니다. 최대 39%까지 할인 혜택 드리는 셀카삼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제품 가쉬 에어버블 CDS 마스크팩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과 밖에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에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시간에 마음이 편하다면 괜찮은데 몸은 편하지만 마음 한쪽이 좀 무거워지고 있다. 이러면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원장님의 책 기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의 감각의 저자 김지용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보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저희 책과 삶이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